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텐 시작합니다. 안녕 못한 날들이죠. 시장이 계속해서 힘없이 좀 밀려가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누가 많이 판다기보다는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들 어떤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으니까 뚜렷한 매수 세력도 없고 주도주도 없고 거래대금도 줄고 매수세가 실종돼서 주가가 밀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은 사실 기다리는 게 주류인 것 같고요. 자신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사실은 살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종목 수가 좀 작다는 게 문제이겠죠. 오늘은 또 이제 동시만기이기도 하고요. 지나면서 좀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은 좀 압축해야 되고 자신 있는 쪽으로만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들 합니다. 뭔가 있으면 현금이 있으면 사고 싶은데요. 손을 좀 붙잡아 매야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600선 초반까지 다시 좀 내려왔죠. 2610이고요. 코스닥도 870. 힘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 오시는데요. 시황을 잘 보시죠. 언제쯤 좀 힘이 생길까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구체적인 전략들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이야기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권에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 내에서 은행과 화학을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 섹터가 빠지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 올라가는 거 보면 결국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 확인되고요. 조선주 조금 분위기 괜찮네요. 자, 이러한 일부 종목만 힘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인가 종목 이야기 집중해 보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특징주 오늘 현대중공업 좀 질문 드려보고자 해요. LNG 선만에서 백척 프로젝트라는 이 카타르 발주가 좀 시작이 됐다라면 조선주 어제 오늘 조선부터 기자재까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중에서 현대중공업은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괜찮을까요? 사실 현대중공업도 지수 편입 이후에는 조금 보수적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었잖아요. 네. 오히려 그때 우리가 처음 살펴봤을 때가 주가가 오히려 더 좋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올랐다가 가파르게 떨어지더니 최근 들어서는 수주 소식을 들으면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내릴 때 이유가 이벤트 끝났고 그리고 카타르 수주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과 함께 수급이 조금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주한 금액 자체가 현가를 그대로 받은 건 아니지만 우려했던 가격만큼 낮은 가격도 아니다. 이 정도라면 과거 수주를 우리가 역산해서 계산해 봤을 때 한 8%에서 한 12% 정도의 이익률을 좀 계산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저께 주가가 폭등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 올라가고는 있으나 이렇게 조금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카타르 수주와 관련된 이익 기대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대로 한 20조 단위의 대규모 수주니까 조선업 폭발하겠구나, 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시각은 제가 보기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가에 어느 정도의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의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말 이익이 예상했던 만큼 빠르게 치고 올라올 것인지는 적어도 한 3분기, 4분기 정도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신조선가 상승에 따른 또 우려를 벗어났다는 것에 따른 반작용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과 조선 섹터에 대한 뷰 확인을 했고요. 오늘 오르는 쪽에서 제일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 모듈이나 정유 쪽이 되겠습니다. 정유 에너지 얘기 좀 나눠볼게요. 정유뿐만 아니라 신재생까지 저희 시간 통해서
정유주도 얘기해봤고 태양광 풍력주도 다 얘기해봤는데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S-오일 말씀 주시고 나서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있고 밤사이도 그렇고 국내도 지금 어제 오늘 정유주가 괜찮거든요. 투자 의견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유주는 유가가 올라서 유가 오르면 당연히 주가 영향 받죠. 그렇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처럼 유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다른 데서 많이 투자해서 추가적으로 석유를 더 뽑아내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고 기존 플레이어들끼리 이걸 나눠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수많은 에너지 종목군들은 왜 계속 안 좋은 장에서도 신고가가 날까? 지금 쉐브론이라든지 엑스모빌 이런 거 계속 신고가거든요. 네. 그 외에 마라톤 오일을 포함해서 이오지 리소시스 같은 종목군들도 계속 신고가고 그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2달, 3달 전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그 관점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ETF 시장에서 보면 에너지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도적으로 투자했던 분들이 연초 대비해서 50% 오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익 실현도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도도 별로 없다라고 반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이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여전히 강력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신규 매수해도 되느냐? 신규 매수해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연초 대비 50%나 올랐고 시장이 10% 이상 내렸다면 이 수익률 갭이 60% 이상 벌어진 미국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그래도 수익률이 나 있을 텐데 그 수익률 갭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오일에 대해서 일단 보유자분들이 한번 끌고 가자라는 전략이고요. 저희 태양광이나 풍력 쪽도 살짝 나누고 싶었는데 짧게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저희 하나솔루션이 최고가 기준 17% 수익률이에요. 5월 26일 말씀 주셨었고, 그리고 CS 윈드도 최고가 기준으로는 5% 정도인데 이들 종목에 대한 각각 뷰는요? 네, 태양광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태양광은 항상 다 아시겠지만 뭔가 이슈만 바뀌면 바로 또 주가가 급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레이딩 바이 정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풍력주에 대해서는 그때도 언급드렸다시피 CS 윈드가 아니라 삼강 M&T 같은 종목군들의 방점을 찍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효의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0일째 올라오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바로 현대로템. 나도 방산주다. 우리가 현대로템 하면 철도 얘기 이런 쪽으로만 그동안 엮어왔다가 넘겨보시면 지금의 포인트는 K2 전차에 대한 포인트가 또 잡혔잖아요. 폴란드에 대한 수주 기대,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협상 중이다 보니 이거 다 얼추 가져오면 5조 원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방산주들은 비단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 처음에 천궁 수주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금액이 그대로 매출로 나타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계약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정말로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중간에 변동성은 없을지.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수주에서 납품하다가 뭔가 문제 생기면 그 안에서 어떻게 또 바뀔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제가 보기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 방산 쪽에 기회가 돌아오고 있고 그 기회가 지금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릴 때도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릴 때도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로템도 숨겨졌던 방산주,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게 방산 쪽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였잖아요. 레일솔루션은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디펜스솔루션이 안 좋아서 실적이 좀 1분기 부진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규모가 얼마가 됐든 계속 계약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주가에 아직 충분히 녹아있다라고 보긴 어렵고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회사가 계속 언급을 좀 자제하고 있잖아요. 얘기 중이다. 그다음에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만큼 너무 이제 기대를 가지고 목표가를 저세상으로 날려보낼 필요는 없지만 현재 분명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입되고 있고 이것이 올해 실적으로 일정 부분 반영될 것은
제가 보기엔 거의 사실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적 추이도 한번 이어서 곧장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볼게요. 실적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은 디펜스 솔루션에서 부진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종목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조선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수주 베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22년 약간 정체됐다가 2023년, 2024년 빠르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게 결국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디펜스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일 솔루션에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디펜스 솔루션에서는 매출 규모를 키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디펜스 솔루션의 매출 규모 늘어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 중요한 건 레일 솔루션에서의 수익성을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일 솔루션에서 최근 수주 추이를 뭐 리포트로 확인해 보면 이제는 수익성 위주로 수주하고 있다.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수주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레일 솔루션에서는 이제부터는 수익성 그 다음에 디펜스 솔루션에서는 말씀드렸던 외형의 성장을 가져온다면 이 종목은 양가에서 모두 이익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Q도 늘고 네. P도 유지하거나 Q가 늘어나는 만큼 같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방산 쪽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방산보다 레일 솔루션 비중이 높지만 점점 디펜스 솔루션이 늘면서 양쪽의 균형이 1대1 정도로 맞춰질 것 같은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밸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올해 뭐 다른 방위산업주, 한국항공우주랑 뭐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한국항공우주는 80% 올랐고요. 현대로템은 못 가다가 지금 단숨에 막 그걸 따라잡겠다는 일령으로 올라가는 건지 단기간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요. 퍼 밴드로 한번 어느 정도 보시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에 지금 PR 밴드가 뭐 밴드상 최저점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싸 보이는데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저 밴드가 지금 30배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Q가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뭐 이익이 얼마나 늘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Q가 성장하는 기업으로서의 일단의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준다면 뭐 30배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매출이 성장하지 않거나 매출 성장이 더디거나 하면 저것도 지금 싼 가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저 정도도 약간 싸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다면 싸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 기업, 비교 그룹들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봤을 때 좀 싸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저는 그 두 번째 라인 자체가 한 39배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저 정도의 라인까지 바라본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목표가 한 25,000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당장 뭐 내일 모레 나타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말 한 6개월 정도를 살펴보고 25,000 정도의 목표가를 산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 10일 동안 주당 4,5,000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좀 계속해서 더 올라가서 25,000원까지 순식간에 터치,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뭐 시간을 갖고 25,000원 정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현대, 로템 많은 분들 최근에 가장 관심 두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잔금 해제에서 풀어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삼성전기, 반성과 관심. 반성은 삼성전기가 한 걸까요? 위원님이 한 걸까요? 제가 하는 거죠. 위원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2달 반, 뭐 3달쯤 전에 아마 삼성전기를 사고 LG노텍을 둘 중에 뭘 고르냐고 묻는다면 저는 삼성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노텍도 뭐 크게 올라간 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자리. 그런데 삼성전기는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런 변화를 반영해서 빠르게 좀 의견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뒤늦게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위치인지 네. 아니면 가격이 써졌으니까 더 매력적인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 수주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강하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주가 하락의 원인, 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동안 대표적으로 주가 하락의 원인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오더 컷.
그다음에 중국이 봉쇄에 들어가면서 중국 휴대폰 업체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좀 뒤늦게 반영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못 채울 거야라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LG전자, 월풀,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가전제품들의 최근 주가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가파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가전 쪽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부정적인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삼성전기의 부품이 뭐 휴대폰이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납품이 되잖아요. 네. 물론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뭐 사업도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납품하고 있는 납품처에서 IT 세트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를 뒤늦게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아마 이것을 조금 뒤늦게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주가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오더 컷, 그다음에 가전제품의 전반적인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주가의 하락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뭐 기대 요소를 굳이 찾아본다면 중국의 봉쇄도 완화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반기면 중국도 신제품 나오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제 좀 개선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기판 부분도 너무 우려가 컸다. 뭐 공급 과잉 얼마 전에 리포트 나오면서 기판주 흔들렸는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목소리가 많던데요. 근데 인텔이 이제 오늘 또 한번 찬물을 좀 끼얹은 부분이 있죠. 반도체와 관련된 시황을 한 단계 낮추면서 아무래도 그런 변동성이 있는데, 그럼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악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봐야 되지만 악재의 이제 끝자락에 왔는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뭐 박민영 앵커가 또 공교롭게도 브리핑에서, 삼성전기를 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기 그 자료를 한 가지 제가 빌려왔는데, 무라타라든지 뭐 타이어 같은 종목군들이 중국의 도시 봉쇄를 통해서 MLCC 수요를 극단적으로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시 봉쇄가 이제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렸던 수요가 과도하게 내려간 건 아닌지, 혹은 주가에 다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살펴보시면 중국도 이제 신제품도 내놔야 되고 여러 가지 돌려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 주로 납품하고 있는, 애플에도 납품하지만 중국의 주요 업체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순우광학, 써니옵티컬, 그다음에 라간정밀,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오히려 바닥치고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샤오미도 홍콩에서 주가가 이제 서서히 뭐 여기가 바닥이다, 바닥을 완전히 쳤다, 이게 뭐 완전 락바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향은 서서히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죠. 중국 쪽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그렇다면 중국 쪽의 전반적인 시황 변화는 삼성전기에게도 하반기에는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아까 이제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이 무라타의 그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네. 본 그림이잖아요. 무라타의 주가는 반대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MLCC에 대한 수요가 IT 세트에만 있지 않고 전기차에도 전장. 있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다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삼성전기도 오늘 뉴스에서도 확인했지만 전기차 쪽에도 이제 MLCC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라타도 주가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우려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오더컷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지금 돌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좀 뒤늦게 빠진 것은 굉장히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우려만 갖고 삼성전기에 대해서 과연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 타이밍을 잡지 못한 것은 뭐 제 잘못이고, 뭐 저로 인해서 혹시라도 뭐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치가 주가를 팔아야 될 자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동안 악재로 생각했던 것들이 돌아나갈 수 있는 하반기이니까 오히려 신규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 것이고, 기존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쨌든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반전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는 않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 잘 나는 건 절대 자랑 안 하시면서 뭐 말씀하고 손실 조금 나는 거는 이렇게 크게 온 세상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삼성전기 말씀해 주신 내용들 상황 뭐 파악을 해서 그걸 좀 적용시켜 본다면 조금 기대 요소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포인트인데,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PE는 최근에 잘 보고 있지 않은 게 PE 전망이,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PE 차트는 잘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반대로 현대로템의 그 PE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건 이제 이익 성장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PB 차트로 봤을 때 어쨌든 역사적 밴드의 하단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아주 역사적 밴드의 최저 하단은 많이 남았지만 2015년대와는 지금 뭐 매출이나 전반적인 상황이 달라진 거니까 최근 하단을 본다면 저는 아랫 방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위쪽으로 돌아선다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고점을 기록했던 2018년 그다음에 2021년 정도의 그 고점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한 20만 원 초중반대 정도의 가격까지는 생각하면서 다만 기간은 한 6개월 길게는 한 12개월 정도를 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당연히 지금 가능하고요. 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추가 매수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전히 강력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력 보유 삼성전기 일단 20만 원 초중반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종회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